안녕하세요. JCN 닥터솔산 이규현입니다. 노출이 많아지는 계절 여름입니다. 곧 휴가철도 다가오면서 체중 관리에 신경 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단기간의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도 다이어트에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여름철 체형 관리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철 매끈한 몸매를 만드는 방법을 오늘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볼 텐데요. 제니스병원 조성진 대표원장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니스병원 체형 클리닉 센터 조성진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요즘 이렇게 더워지는 날씨에 여름철 몸매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노출이 많아지는 계절인 만큼 먹는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식이섬유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려 하고 있고요. 수시로 걸으면서 실내 근력 운동 위주로 여름철 몸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운 날씨에 야외 활동이 꺼려지곤 하는데 이 실내에서 근력 위주의 운동 저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데요. 여름철 체형 관리 저도 참 관심이 가는 주제입니다. 실제로 여름철 체형 관리 환자들이 많이 방문하나요? 네, 실제로 여름철에는 지방 흡입이나 지방 추출 주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다만 더운 날씨에는 지방 흡입을 하는 게 부담이 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방 흡입에 한정된 것이 아닌 과거에서부터 여름철에는 어떤 수술을 하는 게 부담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요. 체형 교정술을 받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여름철에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다이어트는 참 풀리지 않는 숙제와도 같은 존재인데요. 이 다이어트라고 하면 운동, 또 식이요법, 다이어트 약 등 이렇게 다양한 다이어트가 있는데요.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의료적인 방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방 흡입, 지방 추출 주사 등의 수술적인 방법이 있고 혹시 수술이 부담스러워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방 분해 주사나 하이프 같은 기계 관리 또는 삭센다 주사 등의 약물 치료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체형 관리하면 대표적으로 지방 흡입술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미니 지방 흡입도 있다고 하던데 지방 흡입과 미니 지방 흡입은 어떻게 다른지 좀 차이점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방 흡입술은 몸속 어디든 지방이 있는 특히 과다하게 쌓여 평소 고민이었던 부분의 피하 지방을 음압이나 초음파, 레이저를 이용하여 몸 밖으로 제거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안전하고 확실한 효과를 주기 위해 수술 부위 마사지를 시행하고 진동형 지방 흡입기를 사용하여 최대한 많은 양의 지방을 제거하고 수술 후 고주파와 초음파 및 레이저 관리를 통해 드라마틱한 전후 결과와 보다 완벽한 바디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미니 지방 흡입은 몸 전체가 아닌 팔 안쪽, 허벅지 안쪽 등의 국소 부위의 군살을 원하는 부위별로 선택해 지방을 흡입해내는 방법으로 평소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도 잘 빠지지 않는 부위의 지방을 제거해 더욱 균형 잡힌 몸매를 만들어주며 회복이 빠르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 수술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방 흡입과 미니 지방 흡입의 가장 큰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얼핏 용어만 봐도 단순히 흡입하는 지방량의 차이로 두 수술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지만 더 세세하게 비교를 해보면 두 수술의 차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대용량 지방 흡입은 드라마틱한 결과에 초점을 둔 것이고 미니 지방 흡입은 빠른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체중이 많이 나가면서 뱃살, 팔, 허벅지 가릴 것 없이 전체 사이즈와 라인을 정리하고 체중도 감량하고 싶다면 대용량 지방 흡입을, 하지만 팔뚝이나 허벅지 등 일부분만 살짝 지방을 빼고 회복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빠른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싶으시다면 미니 지방 흡입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네. 대용량 지방 흡입은 복부 지방 흡입, 허벅지 지방 흡입, 팔뚝 지방 흡입, 등 지방 흡입 등 전신의 지방을
한 번에 보통 5000cc 이상의 많은 지방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컨디션에 따라 보통 1, 2회로 나눠 진행하고 수술 이후에도 2주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회복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번에 많은 지방을 제거해서 드라마틱한 전후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수술입니다. 반면에 미니 지방 흡입은 지방을 제거해서 라인을 이쁘게 만들고 싶은데 긴 회복 기간이나 압박복 착용 등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알맞은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드라마틱한 결과를 원한다면 지방 흡입을, 또 빠른 회복을 바란다면은 미니 지방 흡입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어떤 부위를 관리할지에 따라서 수술법을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만약 지방 흡입을 했는데 다시 살이 찌면 수술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다시 살이 찌면요? 네. 이거는 약간 다시 살이 쪘으니까 또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죠. 강한 의지를 가지고 1년, 2년 먹고 싶은 거 꾹 참아가며 그리고 수술 이후에 힘들었던 회복 기간을 참아가며 이루어낸 꿈의 체중이고 몸매였는데 원상복귀하는 데는 빠르면 한 달, 평균 1년이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저에게 지방 흡입 수술을 받고 6개월 동안 약물 치료도 열심히 해서 기뻐 감탄하면서 체중 감량에 힘쓰셨던 분이 이후 병원 방문을 1년 정도 안 하시다 다시 내원하여서 지방이 다시 찐 것 같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가능합니다. 네. 물론 처음에 했던 힘든 과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점과 이전에 비해 나이가 들면서 예전만큼 드라마틱한 결과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점 등과 같은 재시도에 대한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방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증이 또 생겼는데요. 지방 흡입술, 이 남자분들도 좀 많이 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남자 환자들도 꾸준히 내원하고 계십니다. 남성 지방 흡입 수술 대부분은 뱃살을 줄이기 위해 방문하는 환자들인데요. 남성형 비만은 대부분 팔과 다리는 가늘고 복부가 두둑한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복부 비만은 외모 문제뿐 아니라 만성 질환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만큼 수술 고객의 개선 의지가 큰 편인데요. 단 수술 후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가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복부에 쌓인 지방은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나뉘는데 지방 흡입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피하 지방뿐입니다. 내장 사이에 낀 내장 지방은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소로 이는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제거해야만 합니다. 복부 비만이 심한 사람은 대부분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모두 많다 보니 수술 후 내장 지방까지 개선해야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후 남성들은 나이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흡입을 많이 고려하곤 하십니다. 네, 그럼 피하 지방은 이 지방 흡입 수술로 가능하지만 내장 지방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운동과 식이요법을 같이 합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방 흡입술을 받으려고 하면 또 드는 고민이 있죠. 지방 흡입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요. 원장님, 이 지방 흡입술은 언제 받는 게 가장 좋나요? 네, 지방 흡입을 언제 받으면 좋을지 참 고민이시죠?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 전,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 후에 지방 흡입을 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선 수술 후 관리를 병행해야 오랜 기간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 흡입 전 운동이나 식단 관리를 통해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그동안 몸 안에 쌓여있는 지방을 태워 없애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것을 수술로 먼저 제거하고 이후에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시면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원장님 말씀은 이 관리를 한 다음에 수술을 받는 것보다는 수술을 한 다음에 관리를 하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덕분에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갑니다. 지금까지 지방 흡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방 흡입에 대한 정보를 잘 이해하셨는지 문제를 하나 제가 드려볼게요. 네. 지방 흡입 수술을 하면 몸무게가 바로 줄어든다. 네, 지방 흡입 수술을 하면은 몸에서 지방이 빠져나가니까 저는 몸무게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제 정답은 O라고 하겠습니다. 수술 후 지방이 제거된 피부 밑에 빈 공간에는 몸의 체액,
일부 혈액 등이 고이면서 붓기를 형성합니다. 이 붓기 때문에 첫 2주 정도는 체중의 변화 그리고 사이즈의 변화가 잘 안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고 평균 한 달 정도 되었을 때는 지방 흡입을 한 양만큼의 체중이 감량되고 사이즈는 목표 사이즈의 60에서 70%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술 후 석 달 남짓 되면 목표 사이즈의 90에서 100%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후에 지속적인 식단 관리 및 운동을 통해 체중을 잘 유지해 주셔야 결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이후 6개월까지는 필요하다면 싹센다 또는 식욕 억제제 등의 약물 치료를 병행해서 체중이 더 감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럼 원장님, 이렇게 지방 흡입 수술을 하고 나서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거의 살이 안 찌는 그런 체질이 되는 건가요? 네, 본인이 잘 관리를 한다면 수술 이후에 2년이고 3년이고 바뀐 체중 그대로 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덕분에 이렇게 궁금한 점이 하나 둘씩 해결돼 가는데요. 이 지방 흡입에 관한 기본 정보를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흡입술 주로 어떤 부위에 많이 하시나요? 네, 지방 흡입 수술은 복부는 물론이고 팔뚝, 허벅지, 종아리 등에 이르러 지방이 많은 부분 어디든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등의 견갑 부위나 부유방의 지방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인 라인을 정리하는 부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목 부위에도 지방 흡입을 하곤 하는데요. 그 외에도 무릎, 종아리, 발목, 샤넬 라인이라고 부르는 부위에도 지방 흡입을 진행해 전체적으로 이상적인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위별로 수술 계획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나요? 네, 일반적으로 수술 받는 부위라 하더라도 각 신체 부위에 적합한 수술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허벅지나 팔뚝은 신체 특성상 360도 회전하며 지방 흡입을 해야 하며 특히 팔은 피부가 얇고 신경과 혈관이 피부 가까이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허벅지의 경우 엉덩이에서부터 시작해 전체적인 다리 라인이 이쁘게 잡혀야 잘 된 수술인데요. 그런 만큼 무조건 허벅지 부위만 많이 빼야 한다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복부 역시 다른 부위에 비해 비교적 쉬워 보이지만 지방이 늘어나면서 피부 탄력마저 떨어진 상태라면 지방 흡입만 시행할 경우 수술 후에도 피부 처짐 현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흡입 수술을 고려 중이라면 각 신체 부위별 특성에 따라 알맞은 수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지방 흡입 수술에 특화된 병원을 찾아 의사와 수술 전 세심한 상담과 진찰을 통해 내 몸 상태에 맞는 수술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부위별로 수술 계획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지방 흡입술 날짜를 정했다면요, 그 전에 어떤 걸 미리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지방 흡입 전에는 특별히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방 흡입은 수술 전보다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수술 후가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그럼 수술 전에 꼭 피해야 하는 약물도 있을까요? 지방 흡입은 간단한 원리로 이루어지지만 수술 전 주치의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 종합 비타민 복용은 지방 흡입 수술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다만 건강보조식품 중에는 출혈 경량을 높이거나 출혈 시 응고를 방해하는 성분이 든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네. 출혈 시 응고를 방해하는 식품으로는 마늘, 생강,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약물들은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전후에 철분제를 복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지방 흡입술을 해봐야겠는데요. 지방 흡입을 한 번에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게 또 마음처럼 쉽지 않잖아요. 1회당 가능한 지방 흡입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체중의 5% 정도로 흡입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60kg이라면 약 3000cc 정도의 지방 흡입이 안전한 범위라 하겠는데요. 하지만 수술 전 검사에서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건장한 성인이라면 5000cc까지는 흡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5000cc가 넘어가면
수술 이후의 저혈압, 빈혈, 심하면 쇼크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만약 한 번에 5000cc 이상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 번의 수술에 5000cc 이상 뽑지 마시고 2, 3회 나눠서 뽑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5000cc 이상 수술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병원에 입원 병실 유무, 수액 치료 가능한 유무,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보다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뻐지기 위한 수술에 있어서 최우선은 바로 안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수술 후에 관리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리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수술 부위의 피부 탄력과 붓기 관리를 위해 압박복은 반드시 1개월 이상 착용하고 빠른 혈액순환과 피부 회복을 위해 수술 후 일주일부터는 초음파 관리와 고주파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2주 후 이후에는 림프 마사지 등 특수 관리가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술 직후에는 피부의 감각이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뎌진 피부 위에 고온의 물체를 놓게 되면 온도를 느끼지 못해 피부 화상으로 이어져 심각한 부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고온 마사지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바디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철저한 사후 관리, 식이 조절과 적절한 운동 등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삭센다 또는 약물 치료 병행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지방 흡입을 이해하고 계시죠? 네,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건강상식 예스와 노 간단한 문제를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방 흡입을 해도 요요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래도 많이 먹으면 요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서 제 정답은 O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고 운동 및 식단 조절만으로 체중을 관리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그 요요의 속도가 더딥니다. 왜냐하면 흡입술을 통해 세포의 크기를 줄인 게 아니라 세포 개수 자체를 줄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피부 밑에 지방을 저장하는 창고를 비워 놓았기 때문에 창고가 원래대로 쌓이는 데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요요가 절대로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 지속적인 운동, 식단 관리는 필수적으로 이어가셔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요요는 절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덕분에 지방 흡입술에 대한 정보를 쏙쏙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술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방 흡입술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시술도 알아봐야겠죠. 요즘은 지방 흡입은 수술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요즘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술도 있다면서요, 원장님? 먼저 지방 분해 주사는 다이어트와 운동을 통해서 지방이 매우 더디게 빠지거나 피하에 셀룰라이트가 형성되어 지방 감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부위에 약물 또는 가스를 주입하여 셀룰라이트를 녹이고 지방 조직의 수축과 림프구의 순환을 유도하여 해당 부위의 지방 감량을 촉진시키는 주사 방법입니다. 선택적 체지방 감소가 가능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높은 지방 감소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추출 주사는 말 그대로 지방을 추출하는 주사입니다. 지방을 빼낼 수 있는 특수한 주사기를 이용해서 지방을 직접 빼내는 시술로서 지방 흡입술과 지방 분해 주사를 결합한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단기간에 특정 부위의 살을 빼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시술로 쉽게 빠지지 않는 부위의 지방들을 제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시술입니다. 네, 그럼 원장님, 지금까지 알려준 시술 외에도 또 체형 관리를 위해서 어떤 시술법이 있을까요? 네,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삭센다라는 주사요법이 있습니다. 요새 삭센다 주사는 뉴스를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삭센다 주사는 원래 당뇨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비만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식욕 조절 물질인 리라글루티드 성분의 식욕 억제 주사제로 체중 감량, 내장 지방 감소, 혈압과 고혈당까지 감소시켜주는 주사인데요. 유럽의 식약처와 FDA의 승인을 받은 매우 안전한 치료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이 또 노출의 계절이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겨드랑이살, 이 부유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건 어떻게 제거가 가능할까요? 네, 특히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 여성분들 민소매 옷을 많이 선호하게 되시는데요. 네. 하지만 더운 여름에도 민소매 옷을 못 입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겨드랑이가 볼록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인데요. 이렇게 겨드랑이가 볼록하거나 겨드랑이의 생리기간 전후로 통증이 있는 분들을 부유방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유방은 지방 제거 및 유선 조직을 같이 제거해야 하는데요. 먼저 유선 조직 절제 방법은 겨드랑이 안쪽 주름을 소량 절개한 뒤 유선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생리 전후 유선 조직이 많이 발달된 분들은 반드시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 흡입은 지방 조직이 과한 상태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지방 조직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겨드랑이 부유방을 매끈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단기간 다이어트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술 시 한 번에 많은 양의 지방을 뽑기를 원하는데요.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지방을 뽑게 되면 저혈압, 빈혈, 유착 등의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수술 전에는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수술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 흡입을 알아볼 때 금액 위주로 알아보기보다는 의료진의 수술 경력과 수술 전 사전 검사, 그리고 수술 후 사후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대용량 수술 이후에 반드시 병원에 입원 병실 유무, 수액 치료 유무, 치과 전문의 상주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이쁘게 수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원장님 덕분에 오늘 지방 흡입술에 대한 모든 것을 마스터해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셔서 체형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제니스병원 조성진 대표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매 관리의 성공률은 무엇보다 마음과 정신을 다스리는 건데요. 이 성공적인 몸매 관리는 절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마라톤이다 라는 생각으로 작은 목표를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JCN 닥터스울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